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부산 꽃시장 투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산 화훼시장도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드디어 부산을 왔네요. 부산 꽃시장 중 두구동 화훼단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 두구동 화훼단지는 오랜 역사를 가지기도 했지만 생산 농가에서 식물들을 직접 데려와 판매도 하기 때문에 몇몇 품목은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았는데요. 도매 판매도 하고 있어서 부산뿐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의 꽃집 사장님들께서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요. 꼭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이 굉장히 넓은데도 이렇게 위에 보시면 안내판을 붙여놓아서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식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산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식물이 휘토니아였습니다. 이 휘토니아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렇게 흰색이 많이 도는 휘토니아도 있었고 옆에는 약간 핑크빛이 들어가는 그런 휘토니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초록색이 많은 그리고 인맥이 확실히 잘 보이는 이런 휘토니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우스예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화려한 깻잎 이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것도 굉장히 성장성도 좋고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한 번쯤 키워볼 만한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컬시바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때 희귀식물이 이제 지금도 열풍이지만 이렇게 찐잎을 보기가 조금 힘든 그런 관엽식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잎이 찢어진 상태의 디컬시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수국이 있었어요.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꼭 당년지 수국이 아니더라도 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노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국의 품종 선택권이 굉장히 넓다는 그런 점이 부러웠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국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사호야예요. 이거는 여기 수도권 꽃시장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예쁜 리사호야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일반적인 호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포트를 한 3, 4개 정도 큰 화분에 합식해서 오래 키우면 금방 대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마들이에요. 율마들 상태가 굉장히 좋죠. 지금 봄이기도 해서 이렇게 노란 빛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도 굉장히 두껍고 요거를 이제 가져가셔서 토피어리형으로 직접 다듬는 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거 하나쯤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개꽃이 있었어요. 요게 조금 아쉬운 점은 노지 활동이 조금 힘들다는 그런 점인데요. 노지 활동만 잘 됐으면 저도 홍천 정원에다가 한번 가져다가 심어놓고 싶은 그런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리안이죠. 트리안인데 행잉 화분에 심어놓은 굉장히 오래된 대품이었습니다. 무게도 이렇게 상당했는데요. 요런 거 하나 진짜 딱 베란다에 걸어두고 쭉 키우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휘커스 움베르타입니다. 이것도 이제 키가 많이 큰 휘커스 움베르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직 어린 이런 움베르타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사서 크게 키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아디안텀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작은 포트도 있고 옆에 보시면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디안텀도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빈티지 화분 아니면 그런 토분 같은 데다가 심어서 키우면 정말 멋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스턴 고사리도 있어요. 나중에 엄청 큰 보스턴 고사리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굉장히 싱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과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 가시에 찔려서 깜짝 놀란 그런 장면인데요. 아직은 열매를 맺을 순 없지만 용과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식물이 맹그로브 나무예요. 이 지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나무 중에 하나로 유명한데요. 저도 하나 키우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꽃시장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들도 있어요. 아이비도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 놓으셨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비 키울 때 저는 조금 건조하게 키우는 편인데요. 여기도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손을 넣어서 만져봤는데 이렇게 손에 흙이 묻지 않을 정도로 건조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분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가벼운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라벤더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잉글리시 라벤더인데요. 이게 대품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포트를 여러 개 이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노지에서도 이렇게 모아 심기 하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감양이 자꾸 나서 두리번 해봤는데요. 풍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일전이라고 부르는 품종인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직 배양이 됐나봐요.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심어 놓은 것도 굉장히 잘 심어 놓으셔서 만약에 사가신다면 그대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천사의 나팔 같아요. 이름표에는 천사의 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노란색의 천사의 나팔, 그것과 생김새는 조금 비슷하지만 색깔이 조금 더 자색이고 크기가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부겐베리아인데요. 부겐베리아도 이렇게 크게 나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식물원에 가서 엄청나게 큰 부겐베리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큰 부겐베리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달맞이 꽃이에요. 노란색이 정말 진해가지고 이게 꽃에서 이런 색감을 낼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식물입니다. 노란색 꽃에 이 인맥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비수국이에요. 저는 아직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꽃이 정말 나비랑 똑같이 생겼죠. 특히 이 수술 같은 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는 나비 더듬이를 이렇게 똑 닮아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고니아인데요. 그 중에서도 엔젤윙이라는 품종 같습니다. 나중에 키가 거의 2m가 넘어가는 정말 대형의 목 베고니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크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부겐베리아의 소품이에요. 이렇게 작은 부겐베리아를 키워서 큰 나무로 키워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염자인데요. 저도 키우고 있어요. 무늬 염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표를 살펴보면 알젠티아 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아마도 학명일 것 같습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식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마가렛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꽃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모아 심으면 굉장히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노지 활동이 조금 힘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 꽃이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서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건 애니시다인데요. 요게 제가 처음 투어 했을 때만 해도 한 20화분 정도 있었는데요. 투어를 다 끝내고 지금 영상 찍을 때쯤 보니까 벌써 6개 정도가 팔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영이 조금 예쁘진 않지만 외목대로 잘 다듬어서 키우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애니시다였습니다. 노란 꽃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건 스킨답서스입니다. 제가 딱 요만한 걸로 스킨답서스 크게 키우기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튼튼한 스킨답서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잉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거가 이제 잉글리시 라벤더 대품이에요. 지금 이제 목대를 보여드릴 건데 목대가 거의 엄지손가락만큼 두꺼운 그런 잉글리시 라벤더였습니다. 이런 거 정원에 딱 2개 정도만 있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죠. 이제 꽃도 다 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대명석곡입니다. 대명석곡이 굉장히 잘 커 있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라면 내년부터 바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가 좋았고요. 요대로 가져가신다면 그냥 키워도 되고 분갈이를 조금 더 큰 화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막실라리아라고 해요. 요것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잎에 무늬가 들어간 막실라리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꽃을 조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외계인 같이 생겨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초코향이 나는 애도 있고 커피향이 나는 애도 있는데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귀엽게 생긴 동그리 디네마들도 있었습니다.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만약에 요거를 키우신다면 요 화분에서 그대로 키우시면 밖으로 막 탈출하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미니종의 긴기아난 같아요. 여인의 눈망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꽃을 피운 흔적을 없는 것으로 보아서 1, 2년 정도 더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곡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 석곡 같은 경우에는 홍공작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름이 붙어있는 석곡이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삼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조직 배양에 성공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인데요. 외성종 해바라기라고 해요. 요것도 이제 화단에다가 좀 쫙 심어 놓으면은 정말 미니미니한 해바라기 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로덴드론 버킨이죠. 요거는 정말 전국 어딜 가나 볼 수가 있는데요. 무늬가 잘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 정도 키우면 아기자기한 그런 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철나무 믹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황금사철, 무늬사철, 무늬은사철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 심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커지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육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육이는 조금 몰라서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가 봐도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따뜻한 곳이고 해도 좋아서 그런지 웃자라는 거 없이 굉장히 땅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기 얼굴만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큰 대품의 다육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작 선인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더 그린 가든센터에 가서도 요거 실제로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는 꽃봉오리 상태의 공작 선인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니 장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미니 장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요거는 미니 장미라고 하기에는 꽃볼이 상당히 큽니다. 다화성으로 피는데요. 그래도 이름에는 미니 장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말 미니 장미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파인애플도 있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먹는 파인애플을 조금 개량을 해서 원예화 시킨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걸 또 잘라서 심으면 또 작은 파인애플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불의 옥잠이랑 물배추도 있는데요. 요건 외국에서는 진짜 너무 호수를 뒤덮여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딱 죽기 때문에 수질 정화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식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품의 수국들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원에 딱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멋을 줄 수 있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싸죠. 요거는 약간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공기정화 식물로 또 유명한 수염 틸란드시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걸어서 키우시면 되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샤워기로 뿌려주시거나 담그면서 키우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엔 쭉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선인장인데 금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크죠. 가시가 뾰족한지 한번 만져봤는데 가시가 뾰족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즈마리도 있었습니다. 요거 찍을 때만 하더라도 와 로즈마리 이런 대품도 판매를 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상 조금 뒤쪽에 이거보다 훨씬 큰 대품의 로즈마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몬스테라인데요. 몬스테라가 이제 찐잎을 막 보여주기 시작한 청소년 이런 몬스테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품의 보스턴 고사리 진짜 싱그럽죠. 화분에 심어져서 있고 이것도 행잉 화분인데요. 그대로 키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빛이 조금 좋으면 이렇게 잎이 많이 웃자라지 않고 풍성하게 잘 자란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품종명 없는 일반 땅장미인데요. 저는 딱 이렇게 생긴 장미를 좋아해요. 진짜 그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이파리 하나씩 떨어지는 딱 그 모양의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장미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품의 로즈마리입니다. 아까 봤던 것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는 큰 것 같은데요. 가지들도 굉장히 쭉쭉 뻗어 있고 밑에 목대도 굉장히 두꺼운 것이 요것도 제가 남부지방에 살았으면 정원에 한두 개 심어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화훼시장에서도 이 제라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라늄들은 따로 품종명은 없지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고 초보자들, 입문자들이 이제 시작하기에 좋은 그런 건강한 제라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시지 마세요. 이게 화이트링 제라늄인데요. 펜시 제라늄이면서 겹꽃을 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요것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요 꽃, 요거는 옆에 무늬가 없는 초록색 잎을 가진 제라늄인데요. 그냥 유럽 제라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확한 품종명은 모르지만 꽃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겹꽃의 분홍색 그라데이션의 색감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서 봤더니 차이니스 자스민도 있었습니다. 자스민들은 굉장히 향이 좋죠. 자스민을 끝으로 두구동 화훼단지 투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꽃시장에 놀러 가실 때는 시간을 넉넉히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 꽃시장을 함께 구경해 보았는데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놀러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